빛과 숲에서 놀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곳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국등잔박물관입니다. 와본 친구들 있나요? 한국등잔박물관은 전깃불 없던 시절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혀주었던 등잔, 촛대 등 옛 선조들이 사용하던 전통 조명기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층은 부엌, 찬방, 사랑방, 안방으로 나누어진 한옥의 구조로 되어 있고 2층 전시실에는 유물을 시대별, 소재별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등잔박물관은 등기구 이외에는 다양한 생활 민속품들도 함께 전시하고 있어 우리 조상들의 옛 생활 모습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오늘 우리는 박물관에서 자연 재료로 만들어진 유물을 살펴보고 숲 탐방을 통해 등잔과 등잔불을 원료인 나무와 씨앗을 관찰한 후 나만의 도자 등잔을 꾸며본 뒤 동백기름을 넣어 불을 밝혀보도록 해요. 그럼 지금부터 자연과 더불어 지혜롭게 살았던 선조들의 삶과 문화를 살펴볼까요? 우리 선조들은 나무와 돌, 흙으로 집을 짓고 그 속에 있는 가구, 생활용품, 또한 자연에서 얻은 것들로 만들어 사용했답니다. 그 중에서도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혀주었던 물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등기라고 합니다. 등기란 기름을 담아 불을 켜는 등잔, 등잔을 얹어서 사용하는 등경, 실내에 두고 사용하는 좌등, 실외에서 사용하는 제등, 초를 꽂아두던 촛대 등이 있습니다. 박물관의 대표 유물인 등잔은 흙으로 빚어 만든 삼국시대 토기 등잔, 조선시대 백자 등잔, 옥돌 접시 등잔 등을 만날 수 있죠. 이 등잔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지 모양으로 생겼다고 하여 종지형 등잔입니다. 흙으로 빚은 오목한 그릇에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참기름, 들기름, 아주까리 기름, 동백기름 등 식물성 기름과 돼지기름, 물고기 기름 같은 동물성 기름을 원료로 넣고 무명실이나 한지를 꼬아 불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등잔은 호형 등잔입니다. 호형 등잔은 1876년 우리나라의 석유 수입 이후 석유를 원료로 사용했던 등잔으로 호롱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두 등잔 형태의 차이점이 보이나요? 뚜껑이 생겼지요. 뚜껑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석유는 식물성, 동물성 기름보다 인화성이 더 높아 불도 더 세게 붙고 쏟아질 위험도 컸기 때문에 종지형 등잔처럼 얕은 그릇에 심지를 기대어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깊이도 깊어지고 뚜껑 위로 심지를 뽑아 올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답니다. 안에 넣어 사용한 연료가 바뀌면서 생김새도 변화하게 된 것이지요. 우리나라 등잔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등잔과 등잔대가 함께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옛 선조들의 생활 모습을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앉아서 생활하는 자식 생활을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온돌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돌은 아궁이에서 뗀 불로 방바닥을 데웠던 한국 고유의 난방시설을 말합니다. 한옥에서 여름을 나기 위한 공간으로 대청 마루가 있었다면 겨울을 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온돌이지요. 등잔대는 좌식 생활에 맞게 등잔을 얹어두고 사용할 사람의 앉은 눈높이보다 살짝 아래인 40에서 50cm로 만들어진 것이 많답니다. 나무를 툭툭 깎아 대나무 가닥을 엮어 만들었거나 뿌리가 남아있는 나무를 그대로 살려 사용하기도 했죠. 등잔빛을 더 밝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답니다. 등잔불의 원료인 기름은 어디에서 어떻게 얻었을까요? 이것은 기름을 짜는 데 사용되었던 기름틀입니다. 통나무를 직육면체나 원형으로 다듬어 윗면 중앙에 홈을 파고 고랑을 내 가운데 뚫린 구멍으로 기름이 잘 흐르도록 만들어졌어요. 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돌이나 누름판을 함께 사용해 기름을 얻었지요. 이렇게 짜낸 기름은 식용, 치료, 지승공예, 등잔, 비료 등에 다양하게 사용했습니다.
1885년 안종수가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농업 기술을 적은 책인 농정심편을 보면 동물성 기름은 돼지, 소, 정어리, 고래 등을 사용하였으며 지방층을 불에 끓이거나 쪄낸 뒤 기름을 얻었다고 나와 있고 정어리 같은 작은 생선은 보자기에 싸서 쪄낸 뒤 기름틀에 넣고 짜기도 했는데 냄새가 심해 식물성 기름을 더욱 애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위관 이용기가 쓴 요리책 조선 무쌍 신식 요리제법에는 여러 요리법과 함께 참기름, 동백기름, 피마자 기름 등의 기름 쓰는 법이 나와 있는데 피마자 기름은 바느질할 때 사용할 수는 있지만 독서할 때에는 빛이 약해 눈에 해롭고 동백기름은 빛이 희고 냄새가 없이 발가 최고로 여겼다는 내용도 볼 수 있답니다. 이번엔 기름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숲해설가 이정숙입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부르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 이름에도 뜻이 있습니다. 따뜻해져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생명체들을 본다는 뜻의 봄, 식물이 열매를 연다는 뜻의 여름, 열매를 거둔다는 뜻의 가을, 집에 머물다라는 뜻의 겨울입니다. 그렇다면 7월은 어떤 계절일까요? 7월은 식물이 열매를 연다는 뜻의 여름입니다. 열매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꽃을 피워서 꽃가루 바지를 하면 열매가 맺힙니다. 등잔박물관에서 다양한 등잔을 보았나요? 등잔에 불을 켜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등잔에 불을 켜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하면 어떤 기름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기름 성분이 많은 열매를 따서 직접 쓰거나 기름을 짜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숲에서 등잔에 불을 켜는 데 쓰였던 열매와 씨를 찾아보고 관찰하려고 합니다. 어떤 나무에 어떤 열매와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숲으로 들어가 볼까요? 출발! 이 나무는 동백나무의 열매보다 훨씬 작은데 기름을 낸다고 해서 쪽동백이라고 합니다. 잎이 유난히 넓어서 넙죽이 나무라고도 하고 산 아주까리 나무라고도 합니다. 이 나무는 꽃이 향기롭고 나무의 나이테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치밀하고 단단해서 목공에 많이 쓰입니다. 은은한 향이 있는 쪽동백나무 기름은 동백처럼 등잔기름, 머릿기름과 비누재료, 양초의 첨가제로도 사용됩니다. 이 나무는 나무 껍질이 검고 칙칙해 때가 낀 것 같다고 하여 떼죽나무라고 불립니다. 또는 열매가 매달린 모습이 마치 스님이 때로 있는 것 같다고 하여 떼죽나무라고 불리다가 떼죽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떼죽나무의 열매 껍질에는 마취 성분이 있습니다. 덜 익은 열매를 콩콩 찧어 물에 풀면 물고기가 기절해서 둥둥 떠오르는데 그 모습이 물고기가 때로 죽은 것 같다고 하여 떼죽나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떼죽나무에는 기름 성분이 많아 등잔 기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떼죽나무 열매를 찧은 물로 빨래를 하면 기름때가 쏙쏙 빠진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어린 가지와 새잎에서 생강 냄새가 난다고 하여 생강나무라고 불립니다. 생강나무 씨앗으로 추출한 기름은 동백기름 대용으로 많이 쓰였으며 향기가 고급스러워서 양반집에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생강나무 꽃을 동백꽃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무는 산초나무입니다. 산초나무는 열매에서 향기가 나는 나무로 열매가 익기 시작하면 잎과 함께 따서 장아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완전히 검게 익은 씨앗으로 기름을 만들어 음식에 사용해 왔고 등잔의 기름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산초나무는 호랑나비를 키우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호랑나비 애벌레는 산초나무 잎을 먹고 자라고 그 후 다시 산초나무 잎에 알을 낳습니다.
독특하고 강한 향을 좋아하는 호랑나비가 산초나무 잎을 먹으며 몸의 향을 축적해 자신을 지키는 무기로 사용한다고 해요. 지금까지 등잔에 불을 켜는 데 쓰였던 열매와 씨를 살펴보았습니다. 따스한 햇빛과 충분한 물을 머금고 싹튼 씨앗은 식물이 되어 산과 숲을 만들고 그 식물은 씨와 열매, 곡식이 되어 우리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예나 지금이나 우리 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7월이라 아직은 완전히 익은 열매를 보지는 못했지만 가을이 되어 열매가 거둘 때가 오면 더욱더 많은 열매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가족과 함께 다시 한번 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숲에서 등잔에 불을 밝혀준 열매와 씨를 만나보니 어땠나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등잔을 만나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어두운 밤 불을 밝혀준 숲속 열매들에게 고마운 인사를 전해볼까요?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숲속 열매들아, 불을 밝혀줘서 고마워. 준비물, 도자 등잔, 펜, 동백기름, 동백씨앗. 개인 준비물, 세라믹 마카 사용 시 오븐과 오븐 장갑. 등잔에 어떤 그림을 그릴지 생각한 후 종이에 먼저 그려봐요. 그려둔 스케치를 참고하면서 마카를 사용해 등잔에 그림을 그려요. 등잔과 뚜껑 모두 예쁘게 그려주세요. 마카가 모두 마르면 완성! 오븐의 온도를 165도로 설정해 주세요. 오븐이 준비되었다면 등잔과 심지를 빼는 뚜껑을 넣어주세요. 등잔 뚜껑에 달린 심지를 꼭 빼주세요. 30분 동안 구워주세요. 너무 오래 구우면 색이 변할 수 있어요. 다 구워졌다면 충분히 식혀주세요. 주의! 구워진 등잔은 엄청 뜨거워요. 화상에 주의해요. 등잔이 식은 후 뚜껑에 심지를 다시 끼워주세요. 짠! 완성되었어요. 등잔불 밝히기. 등잔 안에 심지가 닿을 만큼 동백기름을 넣고 심지가 기름을 흡수할 수 있도록 기다린 후 불을 밝혀보세요. 주의! 심지가 길면 그을음이 생기니 최대한 짧게 조절해주세요. 친구들 도자 등잔을 예쁘게 꾸며보았나요? 퀴즈를 풀며 오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퀴즈 1. 등잔의 형태는 두 종류로 땡땡땡 등잔과 땡땡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의 생김새가 달라진 이유는 안에 들어가는 땡땡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정답. 종지형, 호형, 원료 또는 기름. 퀴즈 2. 등잔불을 켜는데 사용한 기름을 얻을 수 있는 나무의 종류는? 정답. 동백나무, 떼죽나무, 생강나무, 산초나무.